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충청권 각지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열리는 천안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에 잠시 후 박상돈 천안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세종 비축제 등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사업 예산을 놓고 세종시의회와의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삭감된 추경 예산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임시회가 열렸지만 날선 설전이 오가면서 서로 간의 갈등을 표출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회가 열리는 세종시의회 앞에 검은 옷을 입은 150여 명의 화훼 농민들과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세종시의회가 최민호 세종시장의 역점 사업인 국제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예산 14억 5천만 원과 비축제 관련 예산 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이후 세종시가 일부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행사 개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에게 직격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시의원께서 정말로 부탁을 하는데 소통하시고 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민호 세종시장도 시의회에 나와 국제정원 도시박람회와 세종 비축제 개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한 세종시의회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삭감한다는 것은 또 존중을 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이라는 건 얘기가 다른 겁니다.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민주당 소속 세종시 의회 의원들은 민생을 위해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협의 없이 세종시가 번복하려 한다며 여전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집행부는 어떤 사전 설명이나 협의도 없이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상정하였습니다. 이는 오만과 독선이며 시민의 대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시의회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하다 거절당하면서 날선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차질이 빚어지며 예정된 예산 특위는 4시간가량 지연돼 예산 관련 심의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예산안이 부결되면 오는 11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예산안을 다시 다룰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 1단계 건설 사업인 서울에서 하남을 거쳐 안성까지 이어지는 구간이 올해 말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세종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인 서울에서 안성 간 71km는 현재 공정률 95%를 넘긴 가운데 마무리 공정을 거쳐 연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인 안성에서 세종까지 55.9km는 현재 공정률을 감안하면 2026년 말 준공돼 서울 세종 간 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통행 시간은 평일 기준 108분에서 74분으로 단축됩니다. K리그 1에서 치열한 강등권 탈출 싸움을 펼치고 있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경쟁팀 전북현대와 벼랑급 승부인 이른바 멸망전에서 비기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일관성 없는 심판 판정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등권 탈출을 둘러싼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과 전북현대의 맞대결. 전반 22분 전북현대 공격수 에르난데스가 대전 하나시티즌 최건주의 복부를 발로 가격합니다. 공 위치와 상관없이 몸을 향해 날아가는 발. 심판은 옐로 카드를 주는데 그칩니다. 후반 22분 크로스를 올리려던 김준범에게 전북의 김태현이 깊은 태클을 합니다. 공과 상관없이 발목을 향해 들어왔고 김준범은 부상으로 경기 중 교체됐습니다. 이 역시 심판의 판정은 옐로 카드. 반대한 판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대전 공격수 구택이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 수비수의 턱을 가격했다는 이유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일관성 없는 판정에 팬들은 야유를 보냈고 퇴장의 여파로 파이널 라운드 돌입 전 마지막 2경기에 구택을 출전시킬 수 없게 된 황선홍 감독도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존중은 해야 되지만 존중은 하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18,000여 명에 달하는 관중이 몰린 가운데 진행된 격렬한 경기 끝 9위 대전과 10위 전북의 멸망전은 무승부를 기록하며 양팀 모두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강등권 경쟁을 펼치는 대구와 인천도 모두 무승부를 거두면서 대전은 일단 승점 35점, 강등권과 승점 1점 차 아슬아슬한 9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이자 올 시즌 K리그1 1위를 달리고 있는 울산과의 홈경기. 울산은 김판곤 감독 부임 이후 팀이 단단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최근 대전도 7경기 무패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넘을 수 없는 벽은 아닙니다. 지금 강등권 싸움하는 팀이나 순위 1위 싸움을 하는 팀들의 수준이 저는 평준화됐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이 조직력도 아주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대전의 기세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고요. 대전과 울산의 경기는 오는 27일 저녁 7시 30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국내 최대의 춤 축제이자 세계인이 춤으로 하나 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오는 25일 개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올해는 특히 국제춤대회 참가국이 50여 개 나라로 늘어났고 각 나라의 전통춤뿐만 아니라 현대춤까지 펼쳐져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오는 25일 개막합니다. 지난 1987년 천안 삼거리 문화제로 시작해 2011년부터는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전환한 천안 흥타령 축제는 지역의 대표 공연 예술제입니다. 도전과 창조 정신이 어우러진 춤을 주제로 펼쳐지는 올해 축제에는 멕시코와 프랑스, 남아공 등 전 세계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단이 참가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메인 프로그램인 국제춤대회는 29개국 춤꾼들이 참여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규모가 커졌고 각 나라의 전통춤뿐 아니라 현대춤까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 대회가 신설됐습니다. 파리올림픽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을 비롯해 팝핑과 힙합 등 국내외 스트릿 댄스 고수들이 참가해 경연을 펼치고 거리 댄스 퍼레이드에도 참여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막춤 경연 대회와 동호회 공연, 어린이 공연 등 관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 등 경연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천안 생활문화 동호회 및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생활문화 페스티벌 및 그 다양한 프린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춤을 주제로 하는 글로벌 축제로 성장하면서 축제 기간 83개국이 회원인 국제춤축제연맹 세계총회도 열려 각 나라의 협력 체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집니다.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천안시는 축제가 펼쳐지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관람객들을 위한 그늘막과 먹거리 부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는 등 축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54개국에서 900여 명의 무용수들과 함께 방문단이 참여하는 글로벌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관람객께서 오셔서 다양한 장르의 춤을 함께 즐기시길 바랍니다. 국내 최대 춤축제로 자리 잡은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모인 춤꾼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5일간 펼쳐질 예정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2024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모레부터 5일간 이곳 천안 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0회째를 맞는 흥타령 춤축제는 춤을 주제로 세계 각국의 춤과 문화예술 화합을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춤축제인데요. 박상돈 천안시장 모시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천안 흥타령 춤축제 올해로 20번째인데요. 네. 춤에 대한 축제인 건 알겠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올해로 이 말씀하신 것처럼 20회째를 맞이하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는 과거 전국 지역 대표 공연 예술제로 6회 연속 지정이 된 데다가 또 3회 연속 최우수 축제로도 지정이 됐다가 지금은 문화관광 명예축제로 이렇게 추대돼서 이렇게 이제 뒤편에 물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의 이 춤축제가 민속춤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그 나라에서 유행하는 모던 댄스까지 플러스하고 거기다가 그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을 신설을 해서 정말 그 각국에서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심을 할 때 54개국이 신청을 했는데 모두 다 초청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중에 29개 나라 256개 팀 약 4천여 명 정도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앞서 시장님께서 국제 스트릿 댄스 챔피언십이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의 이 축제와는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이제 우선 상금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상금은 종전에 최우수상에 대해서 1만 불의 상금을 지불했는데 올해부터는 2배 정도로 2만 불 규모로 이렇게 상금 규모도 높이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국제적인 그 모던 댄스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라도 천안을 찾는 젊은이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봄에는 K컬처 박람회가 열렸었고 이제 곧 춤축제가 열릴 것이고 이게 또 끝나고 나면 뒤에서 바로 또 빵빵 축제가 열린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굵직굵직한 축제들이 천안에서 참 많이 열립니다. 예. 이런 축제들로 인해서 혹시 천안의 지역 관광과 또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천안에서 그 K컬처 또 천안 흥타령 춤축제, 빵빵데이 이런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의 어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그 부분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늘 축제하면은 관중수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기울였는데 그런 부분은 이런 축제의 질이 높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3개 축제를 결산을 해봤더니 모두 합해서 약 한 132만 명 정도 실제 참가를 해서 관람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보니까 한 60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도 거두고 있는 걸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천안시만의 특색을 살린 문화 관광 정책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제 천안 하면은 수도권에 근접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일일 관광 코스 정도 아니냐 이렇게 평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요. 솔직히 말해서 왕건이 약 1000년 전에 천안 도독부를 설치해서 천안의 그 문호를 연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천안은 그 독립운동의 성지 그리고 금북정맥으로 이어지는 숲속의 도시라고 하는 그런 또 지역 여건과 또 교통의 중심지라는 그런 이점 등을 살려서 이런 이 관광 여건을 많이 확대해 온 그 바탕 위에서 또 최근에는 야간 경제, 야간 관광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이제 관광 측면에서도 꽃을 피울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앞으로 춤축제가 정말 세계적인 춤판이 한번 열리는 멋진 무대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이런 현장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TJB 시청자위원회가 정기회의를 열어 보도와 편성 등 부문별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균형 있는 보도와 지역의 이슈에 대한 지역방송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새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임산부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보도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대전에 자리 잡는 청년들을 위한 보도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마련 등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보령댐 저수량이 많아져 도수로 가동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도내 곳곳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으며 누적 강수량은 서산 271mm, 대전 정림동 270mm, 논산 256.5mm, 보령댐이 있는 보령 지역도 178.3mm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당초 21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던 보령댐 금강 도수로는 가동되지 않았으며 지난 20일 5,814만 톤이던 보령댐 저수량은 관심 단계 기준 저수량 6,200만 톤을 넘어선 6,497만 톤으로 올랐습니다. 충남도는 앞으로 강수량과 저수량 등 추이를 보고 도수로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번개탄을 피우다 창문으로 뛰어내린 20대 여성이 검찰에 입건됐습니다. 그제 오전 8시쯤 대전 중구 유천동의 5층짜리 빌라 2층에서 발생한 화재는 집기류로 옮겨 붙으면서 입주민 4명이 연기 흡입과 어지러움 등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28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뛰어내린 여성은 골절상 등 크게 다쳤습니다. 여성은 불안한 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호전되는 대로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